내란 특검이 수사 개시 엿새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부당한 영장 청구라고 반발했습니다. 어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재산 형성 과정과 학위 취득 등을 두고 충돌한 여야는 오늘 2일차 청문회를 이어갑니다. 숙명여자대학교가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지 약 3년 6개월 만에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 논문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약물 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코미디언 이경규 씨가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한 건 부주의였다며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란 특검이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하루 만인데요. 일단 출석을 요청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초강수를 둔 겁니다.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사자성어 법불아귀까지 인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 굿모닝 MBN 첫 소식은 강세현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18일 수사를 본격 개시한 지 엿새 만에 강제수사 카드를 꺼내며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선 겁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소환 조사에 3차례나 불응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바. 그러면서 법불아귀,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 아부하지 않는다는 사자성어까지 언급하며 강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체포영장에는 3가지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것과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습니다. 또 군 사령관들의 비아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직권남용 교사 혐의도 영장에 적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기습적이고 부당한 체포영장 청구라며 반발했습니다. 법률 대리인단은 특검 발족 후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으나 출석 요구 없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정당한 절차에 따라 요청하면 소환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르면 오늘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지난 18일 출범한 내란 특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처음으로 추가 기소했죠. 그러면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는데요. 구속기한 만료 하루 전인 오늘 법원에 신문 기일이 열립니다. 내란 특검 출범 후 첫 구속 사례가 될지 관심입니다. 이어서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의 재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신문이 오늘 오전 다시 열립니다. 그제 첫 신문에서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 발부 요청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재판부는 결국 신문 기일을 오늘로 한 차례 미뤘습니다. 잘못됐으면 정죄를 해서 또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새로운 구속사유에 해당할 수가 없죠. 이에 맞서는 내란 특검팀은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절차적 문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며 재판부의 구속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은 내일 자정이면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돼 석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재판부가 오늘 밤 안에는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일반적인 영장실질심사와 달리 재판부 직권으로 열리는 신문인 만큼 신문을 종료하며 바로 결과를 통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 기피 신청도 제기했는데 어제 저녁 법원은 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란 특검팀의 1호 기소인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특검 수사는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특전사 707 특임 단원들과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MBN이 단독 보도해 드렸었는데요. 그런데 내란 특검이 이 골프 모임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격려 자금을 만든 게 아닌지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이혁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MBN 취재 결과 당시 윤 대통령과 함께 골프를 친 군 간부의 소속은
707 특임단이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계엄령 직후 국회 봉쇄에 투입됐던 바로 그 부대입니다. 지난해 8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주재로 군 간부들과 골프를 쳤습니다. 같이 골프를 친 군인이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 소속 군인이었다는 사실은 MBN 취재로 드러났습니다. 비상계엄 발령 뒤 국회로 투입됐던 부대인 만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전에 격려 차원으로 방문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잊을 수 없는 정말 영광된 자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눈물이 걸성이었어요. MBN 취재 결과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골프 격려 모임을 수사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골프를 치는 과정에서 사용된 자금 출처를 추적해보겠다는 겁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투입될 군인들을 격려하기 위한 자금을 따로 마련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비선 기획자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주도의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과 자금 흐름의 관련성도 들여다볼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김민석 후보자의 재산 의혹을 두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 후보자는 처가의 지원을 받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사회 통념을 넘는 경우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전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문회의 핵심 쟁점은 김민석 후보의 재산 형성을 둘러싼 의혹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가 최근 5년 사이에 번 돈보다 쓴 돈이 더 많은데도 재산이 늘어났다며 집중 공격했고,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가 무리하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니까 월급에 거의 2.5배의 지출이 있다 보니까 이제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게 문제가 됐던 거고요. 현금 6억 정도가 비는 상황이거든요. 후보자의 가족과 또 그 속에 있는 상처를 인정 없이 파헤치고 정확하지 않은 사실관계로 진위를 호도하고 김 후보는 처가의 지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청문회 중 처음으로 밝히며 6억 원 의혹과 관련된 출처를 해명했습니다. 추징금 내고 이러면서 저희 아내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다 포함하면 받은 게 2억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부의금 1억 6천만 원, 두 번의 출판 기념회를 통해 2억 5천만 원의 수입이 발생했다며 사회적 통념에 비춰 과하게 넘는 경우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올해 예산안 규모와 국가 채무 비율을 묻는 질문에는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25년도 지금 우리나라 정부 예산안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뭐 정확한 숫자까지 말씀드려야 됩니까?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선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고 사과했지만 학위 취득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후보자 관련 각종 의혹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오늘 국회에선 2일차 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어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정면 충돌했습니다. 특히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두고 고성이 오갔는데요. 격한 발언까지 주고받았고 결국 사과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조희로 기자가 보도합니다. 증인과 참고인 없이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민석 후보자의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여야는 한치의 양보 없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코넬대 유학자금 관련 자료 요구를 했더니 장남에게 송금된 외국한 신고 내역이 없다라고 왔어요. 고성과 격한 발언이 오갔고 야당 의원이 일부 발언에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박선원 의원 조용히 좀 해요 했더니 야 조용히 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순간적으로 혼잣말로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 후보자의 병역 문제는 여야 의원들의 기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급성 간염으로 군대 면제받고 이런 분도 계시지만 주진우 의원은 자신이 급성 간염으로 군 면제를 받고 현재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를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급성 간염이라는 표현을 왜 했습니까? 제 얘기를 언급하신 거죠? 과거 미 문화원 사건을 언급하며 김 후보자의 대미관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주의자입니까? 한미 관계에 있어서도 더욱더 더 강화된 발전된 모습이 되도록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 실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올해 안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신청사를 짓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 아예 임대를 하는 방식까지 제안하며 빠른 추진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내 해수부 부산 이전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12월까지 해수부 이전을 완료하는 방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속도감 있게 공약을 추진하려는 모습입니다. 해수부만큼은 부산에다가 옮기겠다. 유일하게 하나의 부처만 부산으로 옮긴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청사 건설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임대 방식도 고려하라고 제시한 걸로 전해집니다. 그만큼 조속한 추진 의지를 드러낸 걸로 이미 해수부 이전 관련 해양수산비서관도 신설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힘을 보탰습니다. 최소 3, 4년은 걸리게 돼 있잖아요. 임대를 통한 이전을 하게 되면 신속히 이전할 수가 있는 거니까. 해수부 장관 후보자인 전재수 의원이 인사청문회를 앞둔 만큼 일단 강도형 현 해수부 장관이 준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이 속도감 있게 해수부 이전을 추진하는 건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산 민심을 잡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자세도 다잡았습니다. 중국 서유기에 나오는 파초선. 정승이 외출할 때 쓰는 부채로 공직자의 권력을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이 부채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며 막중한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감을 주문했습니다. 이어서 서남빛 기자입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위원으로서의 책임감을 강조했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거나 또는 어느 사적 조직의 구성원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거대 공동체의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처리하는 대리인들이니까.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중국 서유기에 나오는 파초선 비유를 꺼내들었습니다. 파초선은 서유기 등장인물인 나찰녀가 날씨를 바꿀 때 사용하는 부채입니다. 공직자들은 마치 파초선처럼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며 그만큼 책임감을 갖고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채를 한 번 붙이면은 뭐 천둥번개치고 두 번 붙이면 태풍이 불고 폭풍우가 뭐 엄청난 비가 오고 세상이 뒤집어지죠. 근데 본인은 잘 몰라요, 그냥.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이 다수 포진한 국무회의에서 연일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첫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도 여러분의 1시간이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고 말할 정도로 임기 초반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남빛입니다. 실용과 화합형 인사로 내세웠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이례적으로 반발이 나왔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이 추진한 법안을 반대한 전력이 있기 때문인데 대통령실은 즉각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농해수 위원들이 모인 회의실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들어갑니다. 송미령 농림부 장관의 유임을 놓고 여당에서 이재명 정부 농업정책 추진에 대한 우려가 터져나오자 인선 배경과 대통령의 인사 취지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당 농해수위에선 윤석열 정부 당시 송 장관이 양곡법 개정안 등에 반대한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농해수위 의원들께서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한다. 그러나 여러 우려와 걱정이 있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앞서 이 대통령은 여당 원내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진영에 상관없이 탕평 인사를 하는 차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관 인사를 둘러싸고 보기 드물게 여당에서 불만이 나온 상황인데 일단 장관 임명 자체는 받아들이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민주당 농해수위원회 측 관계자는 첫 장관 임명에 여당이 반대하는 모습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임명하고 또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좀 송미령 장관이 어떻게 일을 해 나가는지 지켜봐 주십사. 농민단체의 반발은 지속되는 가운데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왜 농림부가 탕평 인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느냐며 지명 철회를 위해 당분간 1인 시위 등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송미령 장관 유임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읽히는데 농민단체와 정치권 일각의 반대를 어떻게 설득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집권 여당의 차기 당권을 두고 박찬대 의원과 정청래 의원 사이에 이른바 찐명 대결이 본격화됐습니다. 박 의원은 현충원을 찾아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 의지를 밝혔고, 정 의원은 박 의원이 아웃복서라면 자신은 인파이터라며 권투로 비유해 개혁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소식은 정태진 기자입니다.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아침 일찍 국립서울 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참배합니다. 방명록에는 유연한 실용으로 빛의 혁명을 완수하고 국민 주권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당정대가 원팀이 돼서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당대표가 되면 검찰, 사법, 언론개혁을 3개월 안에 전광석화처럼 해치우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쟁자인 박 의원과 비교하며 자신이 강력한 개혁을 할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권투로 치면 저는 인파이터, 그렇죠. 강력한 파이터. 그리고 박찬대 의원은 뭐 약간 좀 아웃복서,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일부 강성 지지층이 상대 후보에 대해 비방에 나서는 등 시작부터 과열 경쟁 양상을 보이자 두 후보 모두 자제를 촉구하는 한편 의원총회에는 함께 손을 잡고 입장하기도 했습니다. 두 후보가 지지층의 자제를 당부하고 있지만 이른바 찐명 대결이 본격화하면서 과열 경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취득한 석사 학위가 취소됐습니다. 대학 측이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에 대해 표절이 맞다 결론을 내리고 이를 근거로 학위를 취소했는데요. 김 여사에게 박사 학위를 수여한 국민대학교도 학위 취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숙명여자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를 어제 공식 취소했습니다. 김 여사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진 지 3년 6개월 만으로 학교 측은 학문적 윤리와 판정 절차에 대한 검토를 거쳐 부정행위의 정도를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대학원 위원회가 열려서 학위 취소 결정을 내리고 총장님께 보고가 드려서 최종 결론이 낸 걸로 알고 있어요. 지난 1999년 김 여사는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표절률이 48%에 이르고 참고문헌에서 빠진 논문도 여러 편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난 2021년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숙명여대는 조사위원회를 꾸리고 표절 여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는 2년 넘게 이어지다 지난 1월 표절로 결론이 났고 김 여사 측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서 표절이 확정돼 결국 석사 학위 취소까지 이어졌습니다. 석사 학위가 취소되자 김 여사가 박사 학위를 취득한 국민대학교도 학위 취소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국민대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입학 무효 여부를 심의하고 의결해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그룹 스트레이키즈가 미국 대중문화 시상식 2025 키즈 초이스 어워즈에서 페이보릿 뮤직그룹 부문을 수상하며 막강한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소속사 JYP 엔터테인먼트는 스트레이키즈가 미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 21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키즈 초이스 어워즈는 미국 TV 채널 니켈로디언이 주최하는 시상식으로 시청자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 음악, 방송, 영화 등 분야별 수상자에게 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K-팝 가수로는 방탄소년단에 이어서 두 번째 수상인데요. 막강한 월드와이드 파워를 보여준 스트레이키즈, 특히 팬들에게 좋은 선물이 된 것 같네요.
서울 강남구에 배우자의 불륜을 폭로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논란이 일었습니다. 최근 SNS를 중심으로 불륜 폭로 현수막을 촬영한 사진이 빠르게 퍼지고 있는데요. 아파트와 회사 건물 앞에 설치된 현수막에는 일부가 가려진 남녀의 얼굴과 이름, 주소, 그리고 불륜 정황 등이 적혀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현수막을 거는 행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해당 현수막도 이를 염두에 둔 듯 일부 내용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누리꾼들은 표현의 자유다, 얼마나 억울했으면이라는 의견도 보였는데요. 현재 현수막은 주민들이 불쾌감을 호소하며 민원을 제기해 곧바로 철거됐다고 하네요. 중국 청년이 얼굴 전체를 덮은 연잎 마스크로 SNS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얼굴 전체를 커다란 연잎으로 감싼 채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는 두 청년. 눈과 입만 뚫려 있고 긴 줄기까지 그대로 달린 모습이 모기 같기도 하고요. 피노키오 코같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민박집을 운영하는 이 청년은 햇볕이 너무 강해 마스크팩을 붙이고 외출하려다 근처에 연잎이 널렸길래 한번 써봤다고요. 연잎은 매일 공짜에 재활용도 가능하다 전하기도 했는데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유쾌한 생존법이다, 영상 보고 빵 터졌다, 한편으론 기괴하다 등의 반응입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유명 코미디언 이경규 씨가 약물을 먹은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를 몰다가 붙잡힌 사건. 저희 MBN이 단독으로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씨가 어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씨는 당시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했고 모두 자신의 부주의였다면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보도에 이승민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길입니다. 경찰이 회색 외제차를 멈춰 세웁니다. 차량 절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건데 차에서 내린 사람은 코미디언 이경규 씨였습니다. 음주 측정과 간이시약 검사 결과 이 씨는 약물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찰이 어젯밤 이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평소 복용하던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했다고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공황장애 약을 먹고 몸이 아팠을 때는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제가 그걸 인지하지 못했어요. 이 씨는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을 먹었다면 운전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는 부분인데 그 법령에 대한 좀 부지가 있었던 거다.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한 데 대해선 차종과 색상이 같아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내 키를 들고 탔어요. 네. 시동을 그런 시동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본인 차인 줄 알고. 그래서 난 내 차인 줄 알고. 약물 운전 혐의로 이 씨를 입건한 경찰은 진술을 분석한 뒤 처분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어제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10살과 7살 어린 자매가 변을 당했습니다. 부모가 새벽에 일하러 나간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박상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창문으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어제 새벽 4시 15분쯤 부산의 한 아파트 4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타는 냄새가 심하게 올라왔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여기 막 연기가 막 엄청 있길래 신고를 했지. 불은 20분 만에 꺼졌지만 집안에 있던 10살 언니가 숨지고 7살 여동생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위중한 상태입니다. 화재 당시 집안에는 아이들 2명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부모는 불이 나기 직전 일을 하러 나간 상태였습니다. 주민들은 안타까운 사고에 말을 잇지 못합니다. 공주 둘이가 억수 밝고 굉장히 예쁜 아이라고. 불은 거실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정확한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먼저 이렇게 화재가 크고 그렇게 주방이나 방으로 연소 패턴이 확인돼서 관할 지자체인 부산진구청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피해 가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경찰서 현관문으로 갑자기 차량이 돌진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실수가 아닌 고의로 밝혀졌는데 과속 단속에 적발된 게 화가 나서 그랬다고 합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란 말이 생각납니다. 정치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녁 시간 경찰서에 검은색 차량 한 대가 들어섭니다.
후진해서 경찰서 건물 정면으로 방향을 맞추더니 바로 돌진합니다. 현관에 있는 자동 유리문은 산산조각 나고 집기도 부서집니다. 돌진한 승용차는 이 경찰서 벽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섰고 40대 운전자가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됐습니다. 뭔가 꽝 그 철근 무너지는 소리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나가봤더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퇴근 시간이 지나 당직 근무자만 남아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 붙잡힌 40대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퇴근에 집에 와보니 과속단속 통지서가 와 있어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1년도부터 한 36건 정도 돼요. 화물차하고 자문한 차하고 2개. 고의에 의한 사고는 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 원상복구 비용은 물론 차량 수리도 떠안아야 합니다. 40대 운전자는 태도를 바꿔 뒤늦게 반성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특수건조물 침입과 특수공용물권 손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정춘입니다. 60대 남성이 승용차를 몰고 상가 미용실을 들이받은 뒤 경찰의 추격을 받자 투신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숨진 남성은 연인 관계였던 미용실 사장에게 최근 이별 통보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김영현 기자입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건물로 돌진합니다. 잠시 후 운전자가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차량은 불길에 휩싸입니다. 차량이 돌진한 미용실에는 60대 여사장이 있었지만 가까스로 대피해 다치지 않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상가 유리창과 건물 외벽이 산산조각 나고 불이 난 차량은 이렇게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갑자기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나가지고 밖에 나와 보니까 그 차가 저기를 들이받고 있더라고요.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를 분석해 사고 현장에서 100m가량 떨어진 한 건물 4층에 은실하던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남성은 경찰을 발견하자 생수통을 던지며 저항했고 10여 분 만에 건물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숨진 남성은 연인 관계였던 미용실 여사장에게 최근 이별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자분 진술이 한 달 전쯤부터 남자가 너무 집착이 심하고 그래서 연락도 피하고 일부러 계속 안 만나고 그랬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음주나 약물 투약 여부와 계획 범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1년 전 전지공장 아리셀에서 발생한 화재로 23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가족들은 다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자를 처벌하고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아리셀에서 참사가 발생하고 1년. 굳게 닫혀있던 공장 문이 열렸습니다. 유가족들은 무너지는 마음을 다잡으며 천천히 화재 현장을 돌아봅니다. 검게 탄 공장을 향해 애타게 가족의 이름을 불러보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리셀에서 숨진 노동자는 23명으로 비정규직이 20명이고 이주 노동자가 18명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온 이순희 씨의 딸은 출근한 지 2달 만에 변을 당했습니다. 대피할 기회가 있었지만 대피 안내를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직도 실감이 안 납니다. 항상 옆에 있고 항상 문 열고 엄마 하고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안전교육 하나 없고 위험한 건물인 거 아시면서 어떻게 이런 데를 노동자를 파견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참사 이후 정부는 전지공장 관리를 강화하고 이주 노동자 안전교육 의무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규정도 안 지켜지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참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겁니다. 법에는 항상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안전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면 또 법이란 것은 그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일 뿐이지. 생명보다 이윤의 무게를 둔다면 참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24시간 휴전에 들어갔지만 양국이 여전히 공습을 주고받으며 중동에는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완전한 종전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1시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이 발효된 이후 이스라엘 북부 지역 하이파에 공습 경보가 울립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미사일 공격을 했다고 주장했고 이란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ستادهکار نیروهای مسلح شلیک هر گونه موشک در ساعات اخیر از ایران به سمت سرزمین‌های اشغالی را تکذیب کرد. 이후 이스라엘은 이란 테헤란 중심부에 100발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하며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휴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이란 모두 휴전 협정을 어겼다며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Now you have 12 hours. You don't go out in the first hour and just drop everything you have on them. So I'm not happy with them. I'm not happy with Iran either.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에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란이 휴전을 존중한다면 이스라엘도 이를 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도 휴전 합의를 위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불안정한 휴전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완전한 종전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1시 발효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측이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한다며 자신이 핵시설을 파괴하고 전쟁을 멈추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주장과 달리 미국 정보당국은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공습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6개월 정도 지연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재개할 경우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긴장이 다시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유심 해킹 사태로 중지됐던 SK텔레콤의 신규 영업이 어제부터 재개됐습니다. 그간 다른 이동통신사의 가입자를 빼앗겼던 SK텔레콤의 영업 재개로 이 통사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간 유심 교체에 집중해왔던 SK텔레콤의 한 매장입니다. 오랜만에 스마트폰을 사러 온 고객들의 직원들도 바삐 움직입니다. SK텔레콤이 50여일 만에 신규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영업 재개 첫날 아침부터 대리점에는 스마트폰 구매를 위한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업계에선 영업 정지 기간 SK텔레콤에서 약 60만 명의 가입자가 이탈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선 이를 통해 SK텔레콤의 연간 실적이 약 1,500억 원 줄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신규 영업을 재개한 만큼 SK텔레콤이 고객 이탈분을 얼마나 만회할지가 관심입니다. 지난주부터 일부 판매점에서는 휴대폰 개통에 80만 원이 넘는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바꾸면 좀 보조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SKT에서 많이 빠져나갔거든요. SKT로 이동하는 쪽이. KT와 LGU+의 일부 판매점도 100만 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급하며 가입자 유치에 맞불을 놓는 상황. 여기에 다음 달 단통법까지 폐지되면 통신사들의 보조금 전쟁은 더 가열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지원금이 더 많이 나오는 쪽으로 통신사에 이동을 하고 싶어요. 다음 달 삼성전자가 신규 폴더블폰 출시를 앞둔 상황이라 마케팅 경쟁도 불이 붙을 전망입니다. 차질 없이 잘 준비해서 저희가 영업이 본격적으로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텔레콤의 창과 KT, LGU+의 방패가 맞붙을 가입자 유치 경쟁은 방학과도 맞물리는 다음 달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혜린입니다. 오늘의 굿모닝 경제입니다. 올해 들어 월세 계약이 전세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전국 주택 월세 계약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9% 증가하면서 전세 증가율 7.4%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전세 사기 여파와 함께 기준금리 인하로 임대인들도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가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는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배달 택배비는 최대 30만 원, 공과금은 50만 원, 운영자금 신용카드는 한도 1,000만 원으로 지원됩니다. 신청은 다음 달 14일부터 웹사이트 소상공인24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농협 경제지주가 산지 농산물을 소비자의 집으로 직접 배송하는 바로바로 팜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소비자가 농협몰에서 주문한 농산물을 도심 물류 거점인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통합 배송하는 서비스로 물류비 절감으로 가격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협은 유통 단계 간소화와 국산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목표로 유통구조 혁신을 지속한다는 계획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동화 걸리버 여행기의 걸리버가 소인국에 갔을 때 이런 느낌이었을까요? 이곳에 가면 마치 거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다는데요. 덴마크의 한 놀이공원으로 안내합니다.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이곳. 대형 트럭과 선박 등이 움직이는데 어딘가 좀 이상하죠? 실은 덴마크에 있는 한 놀이공원에서 장난감 블록으로 만든 작품인데요. 실제로 독일과 덴마크를 잇는 18km 길이의 초대형 터널이 건설 중이라 그 현장을 그대로 재현한 겁니다. 20여 명의 제작자가 2년 가까이 80만 개가 넘는 블록을 사용했다죠. 전시 개막식엔 덴마크와 독일의 교통부 장관도 참석해 국기를 꽂으며 프로젝트의 성공을 기원했다는데요. 터널이 완공되면 유럽 교통의 새로운 허브가 될 전망이라네요. 이번엔 진짜 부둣가로 가볼 텐데요. 이곳에 억소리 나는 짐을 실은 배 한 척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배에 실려있던 건 과연 뭐였을까요? 군인들이 부둣가에 정착한 배에서 묵직한 짐을 내리는데요. 무장을 한 군인도 보이는 게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모아보니 양도 상당한 이 보따리들의 정체, 다름 아닌 코카인이었습니다. 엘살바도르 당국이 태평양 공해상에서 코카인 6.3톤을 압수해 마약 밀매와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번 작전으로 과테말라와 멕시코, 콜롬비아, 에콰도르 국적의 마약 밀매범 17명이 체포됐고 5척의 선박이 압수됐다는데요. 압수된 코카인은 약 1억 5,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100억 원이 넘는 엄청난 양이라네요. 범고래의 지능은 7살 정도 되는 아이의 지능과 맞먹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똑똑한 범고래들에게서 도구를 사용해 인간처럼 외모를 가꾸는 걸로 보이는 새로운 행동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수면 가까이에 모여 헤엄치는 범고래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피부를 가꾸는 중이라고 합니다. 한 행동생태학자가 범고래들이 물속에서 해조류를 주운 뒤 서로의 몸 사이에 끼워 문지르는 모습을 우연히 발견한 건데요. 과학자들은 범고래가 도구를 활용해 서로 몸단장을 도와주며 친목을 도모하는 거라고 보고 있다는군요. 인간으로 치면 서로 등을 밀어주는 거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토니상 6관왕의 영예를 얻은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박천휴 작가는 가장 안 될 것 같은 요인을 수상의 주요한 요소로 꼽았습니다. 참신한 소재와 배경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78회 토니 어워즈에서 6개 부분을 수상한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은 서울을 배경으로 고장난 로봇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알아가는 과정을 그립니다. 서울과 화분 같은 한글이 활용되는 요소는 브로드웨이 관계자들이 안 될 것이라고 우려했지만 역으로 참신했고 결과적으로 수상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할리우드의 거장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도 한국인 캐릭터가 한국을 배경으로 한 부분이 매력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을 배경으로 하고 한국의 로봇들이 캐릭터가 되고 그게 사실 개막 전에는 이 공연이 안 될 가장 큰 이유로 뽑혔었거든요. 그런 거 누가 봐 이랬는데 되려 그걸 환호해 주신 분들이 있었던 거 아닌가, 참신함이라고 생각해요. K-팝 아이돌이 화려한 무대 뒤 세상을 지키는 숨은 영웅으로 활약하는 이야기를 담은 액션 판타지. 최근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가 세계 영화 부분 1위에 오른 이유도 참신함이었습니다. 남산 서울타워, 기와집, 저승사자 등의 한국적인 요소가 해외에서 신선하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 전통 요소와 트렌디한 요소가 잘 어우러진 작품들입니다. 어설픈 현지화가 아니라 정확히 한국적 요소를 차용했다는 점이 참신하게 다가서는 것입니다. 낯설어서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한국적인 요소.
세계가 주목하는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소재입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전공의 사직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리더십 논란이 일었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불신임 여론이 높아지자 스스로 물러난 건데 의정 갈등 사태 해결에 단초가 될지 관심입니다. 보도에 최은미 기자입니다. 사직이 범죄입니까? 우리가 죄인입니까? 의정 갈등 사태에서 사직 전공의들을 대표해 강경 투쟁을 이어나갔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자신의 SNS에 지난 1년 반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했으나 실망만 안겼다며 모든 직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사의를 밝혔습니다. 최근 내부에서 불신임 목소리가 커지자 스스로 물러나는 길을 택한 겁니다. 사의 표명을 기다렸다는 듯 서울대병원 등 4개 대학병원 전공의 대표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오는 26일 온라인 임시 대의원 총회를 소집했습니다. 9월에 있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시작인 7월 말까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만큼 새 집행부를 꾸려 신속하게 사태 해결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이들은 정부에 공개적으로 대화를 제안하며 의료정책 결정 과정에서 전공의 의사를 반영해주고 양질의 수련 환경을 조성해준다면 병원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결국은 오늘 박단 위원장의 입장문을 보면 아무것도 더 진행된 건 없고 그냥 공허하게 계속 외침만 하고 있었다는 걸 스스로 인정을 했잖아요. 빨리 합의하고 최대한 좋게 마무리하자는 쪽이 주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전공의 사직 사태를 주도했던 강경파가 물러나면서 지지부진하던 의정 갈등 사태 해결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북한으로 날리는 대북 전단은 남북 갈등뿐 아니라 때로는 남남 갈등까지 야기시켰는데요. 그동안 꾸준히 대북 전단을 날려온 납북자 가족들이 전단 살포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새 정부 관계자들이 직접 설득에 나선 겁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북 전단을 실은 무인기가 하늘을 날고 사람 몸집만한 큰 풍선 밑으로 전단 봉투가 달려 있습니다. 최근 납북자 가족 모임이 대북 전단을 보낸 모습입니다. 올해 모두 3차례 대북 전단을 날렸는데 최근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최성용 납북자 피해 가족 연합회 대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이 전화해 납북자 가족들을 위로했다고 전했습니다. 최고 우선은 남북 대화예요. 그래야 생사 확인을 받아낼 거 아니겠어요? 대북 전단도 내가 북한한테 보내는 이유가 생사 확인해달라는 거잖아요. 특히 최 대표는 새 정부의 안보 관련자들이 납북자 문제를 잘 이해하고 해결에 전념하던 분들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장관 지명 후 사무실로 첫 출근한 정동영 후보자도 대북 전단이 남북 갈등의 촉매제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전단 살포를 재검토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결단을 한 데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한다. 그리고 남북관계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다. 또 정 후보자는 나가시마 기이사 일본 총리 안보보좌관과 빠른 시일 내에 만나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성식입니다. 미국 테슬라가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인 로보택시를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시범 운영을 거쳐 점차 적용 지역을 늘려나갈 계획인데 첫날부터 곳곳에서 위험한 상황이 포착되며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유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로보택시를 선보였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차량 10여 대로 시범 운영에 들어갔는데 요금은 4.2달러, 우리 돈 약 5,800원입니다. 테슬라는 이번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적용 지역을 늘릴 계획입니다. The vast majority of the Tesla fleet that we've made is capable of being a robotaxi. We can basically make it work in all cities in that legal jurisdiction. 그런데 첫날부터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좌회전하려던 차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직진하거나
승객이 목적지 주변에 내리기 위해 버튼을 누르자 도로 한복판에 멈췄습니다. The ability to do anything now other than contact support. And I think it's just kind of going to continue to go unless we stop it. 제한 속도 구간에서 갑자기 속도를 높이며 과속하는 장면도 목격됐습니다. 현지 당국도 안전성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미 도로교통안전국은 테슬라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주행할 방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기업 기밀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추가 자료를 수집 중이며 필요하면 안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제주를 제외한 전국 곳곳에 비구름이 지나고 있고 오늘 오후까지 경기와 영서, 충북 지역은 시간당 10mm 안팎의 세찬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5에서 30mm, 서울에 5에서 10mm, 그 밖에 남부지방에 5mm 안팎이 예상되고요. 이 비는 오늘 밤 대부분 그치겠지만 경기와 강원, 충북은 내일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쉬어가겠지만 내일은 비가 소강 상태에 들면서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특히 모레 대구의 한낮 기온은 31도까지 치솟아서 무덥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은 서울이 20.5도, 창원 22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과 전주 25도, 대구 28도로 크게 덥지는 않겠습니다. 금요일 밤에 수도권과 충남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토요일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굿모닝 MBN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